지금 대부도를 가는 길입니다. 날이 좀 흐리네요. 대부도는 가끔 바람을 쐬러 가긴 하지만 여기가 어떤 곳인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한 바퀴 돌고 칼국수 한 그릇 먹는 거죠. 대부분의 서해안처럼 이곳의 해물 칼국수도 제법 푸짐합니다. 대부도는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이 시와 방조제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은 수도권 낚시인들에게는 위안처 같은 곳이죠. 오늘은 날이 이래서 사람들이 없지만 주말에는 여기에 10m 간격으로 쭉 늘어서 있습니다. 우럭, 놀래미, 숭어 등이 곧잘 잡히고 때에 따라 삼치, 농어 등도 잡힌다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도를 구글이나 네이버로 검색하면 대부도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속한 섬이다. 면적은 이런 건 그냥 인터넷으로 보시면 되고,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보면 67건의 기록이 나오는데 뜻이 다른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채 30건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지역인 강화도의 450건이 넘는 기록과 비교해보면 중요도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고, 말을 기르는 목장과 작지만 비옥한 땅이 있으니 둔전으로 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둔전은 군량미를 충당하기 위해 짓는 농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대부도 인근에 군이 주둔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기록들을 살피다가 조금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 조선 인조 때의 일입니다. 이괄은 한때 이 몽진하던 인조가 어찌 하다가 이 대부도까지 와서 물을 찾는데 저쪽에 물이 있을 것 같다 하니 이 정말로 신하들이 가보니 그 풀숲에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새로 된 종을 하사하였다 하여 이곳을 종현마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유래입니다. 이 여기까지는 흔히 들을 만한 이야기고, 이곳 종현마을의 유래를 설명할 때도 종종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듯 다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해서 황급히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역시 이 대부도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때 인조가 무심코 그 처녀의 손을 만지며 네 손이 참 곱기도 하구나 라고 하며 떠났다고 하는데, 그 후 그 처녀가 이 손은 임금님이 만진 손이라고 하여 그 손을 천으로 감싸고 남들이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하고 평생 시집도 안 가고 수절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훗날 이 이야기를 들은 인조는 그 처녀를 도성으로 불러들여 일생을 편히 살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딘지 수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 처음 이야기에 멜로가 가미된 것 같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슷한 듯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왕의 이름이 특정하지가 않습니다. 조선 왕조의 어느 왕이 이곳을 지나다가 이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김씨 할머니가 가장 큰 우물을 권했다고 합니다. 이 왕이 그 물을 마시고 허허, 이 물이 참으로 맛이 있도다 라고 해서 그 우물을 왕주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데, 얼마 후부터 이곳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굿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후 이곳을 상여독이라고 해서 상여를 보관하는 장소로 정했는데,
이 한낮에도 소름이 끼쳐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살짝 공포가 덧칠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조임금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인조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 들어도 인조임금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이야기에는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 인조라고 직접 밝히기도 합니다. 다만 거기에는 어떤 할머니가 나오고 그 우물물을 먹고 간 뒤에 그 우물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불길한 이야기가 전개될 뿐이죠.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물을 시원하게 마신 인조가 정말 손만 쓰다듬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처녀와 애민정신이 강한 임금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가 공연히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조는 쇠로 된 종을 하사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우물에서 나온다는 귀신은 또 뭘까요? 사실 이 우물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는 뻔한 레파토리죠. 하지만 그것은 그곳에서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말의 은유겠지요. 그래서 그 한을 풀어주고자 굿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자 그곳을 상여도구로 만들어서 아무도 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패여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쇠로 된 종, 이 쇠로 된 종은 옛날부터 제의나 제사를 위해 쓰이던 의식 도구입니다. 예로부터 종소리의 묘한 울림은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대부도에서 짧으면 반나절, 길어야 하루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과연 우물에 나타난 귀신은 누구이며 왕은 왜 새로 만든 종을 하사했을까요? 그리고 그 우물에 있었던 그 처녀는 정말로 혼자 한양에 와서 평생을 보냈을까요? 조선시대의 섬은 가혹한 유배지였습니다. 함부로 이사할 수도 없고 먹고 마실 것도 부족했죠. 이때 나타난 허름한 행색의 임금 일행, 과연 이들에겐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아마 어쩌면 임금이 내려보낸 새로 된 종은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임금의 수컷 본능을 순정으로 생각한 처녀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한 위로일 수도 있고, 어쩌면 더 공포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 손을 칭칭 감았다는 처는 불손한 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종현마을입니다. 지금은 왕이 마셨던 우물도 쇠로 된 종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도 남아있지 않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살고 있고 물도 시원하고 대부도는 아름답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것 말고도 대부도에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특히 대부도 최고봉 황금산의 나무귀신 이야기는 섬뜩하기가 공포영화 같아서 다음번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